이제 2부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준 회장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죠. 2부 순서를 지금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요 이 한베트남 모춘선 신선협의회가 주최하는 이 국제포럼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장기표입니다. 우리 전우 여러분, 정말 이 한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딱 한 말씀만 올리면, 우리 그저 오음리에서 교육받으면서 월남전에 왜 가느냐, 그 제1조가 뭐냐 하면 조국 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1조.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전우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월남전 참전과 또 그 이후에 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주 행복하게 사시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침 또 시간이 12시 반까지요?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요, 우리 정재환 박사님, 한국 베트남 주로 30년간 경제 협력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우리 정재환 박사님께 큰 박수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현대 문화 교육 방안에 관해서 발표해 주실 황홍 우리 대우대학교 박사님.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은 잘 예, 우리 고일채 선생님, 또 우리 여기 한국 지사장님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그러면요, 우리 정재환 박사님께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재환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요점만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과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은 전까지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베트남이 수교하기 직전에 1991년하고 작년하고 약 한 30년 걸렸는데요. 이 교육 규모가 수출만 해도 한 300배, 뭐 수치로 나타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만 해도 50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뭐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은 우리 한국의 4대 교육 대상입니다. 구성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육 대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단순히 양적으로만 증가한 게 아니고요. 상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표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트남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에서 6.65%로 늘어났고요. 베트남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8.45에서 17.26%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한국 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0.28%에서 8.8%로, 수입에서는 0.05%에서 3.96%로 늘어날 정도로 한베트남 간의 교육이 다르게 늘어났고요. 아까 앞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분석 기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소위 말하는 스나 정권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2020년 현재 베트남 총 수출의 약 31%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총 수입의 20%를 역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기사 자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수출 품목 역시 놓고 보면 초창기에는 거의 뭐 석유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최근에는 이제 고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 2를 놓고 보면 이제 시기별로 수출과 수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석유 제품하고 자동차를 많이 수출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이런 쪽으로 많이 수출하고요. 수입 역시 보면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그 해산물, 연체동물, 의류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무선 통신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 수출하는 건 주로 이제 그 중간재, 부품, 자재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수입에서도 역시 중간재가 최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 수준별로 놓고 봐도 한 베트남 간의 교역에서 최근에는 이제 고기술 기술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그림 3에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2010년 이후 수출과 수입에서도 이제 고위 기술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베트남에 진출한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비롯해서 많은 전기전자 기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교육이 다르게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괄적 전략적 공간자 관계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는 이렇게 진난번 정책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 경제가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수입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났다. 이게 아마 한 베트남 교육이 빠르게 늘어난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 보완적인 경쟁을 산업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2007년도에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하고 한국이 FTA를 체결했는데, 그리고 2015년도에 한국과 베트남이 FTA를 체결했는데, 이 FTA 체결한 게 교육 증가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가장 큰 거는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 진출했다는 겁니다. 이 많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는 이제 자본적인 기계 같은 걸 수입하고,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필요한 원부자 재료를 대부분 다 많이 한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그런 경우이겠죠. 반면에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한 품목 역시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아마 한 베트남 교육이 걱정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업 측면에서도 보면 교육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한국의 아주 중요한 해외 투자 대상국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은 베트남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대 투자국입니다.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작년 말 기준입니다. 26.7%,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18.7%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이 베트남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 배경으로는 역시 베트남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뭐 인구도 많고 저임 노동을 갖고 있고 정치 사회적 안정적인 여러 가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이 이제 동아시아에 있죠.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 그림 4가 이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역시 다른 지역과 대비되게 이제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경제협력 중에서도 중요한 게 개발협력인데요. 저희 말은 이제 ODA라고 이야기하는 개발협력인데, 한국이 베트남에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개발협력 국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측면에서 놓고 봐도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개발협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략을 살펴보면, 역시 베트남 경제가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 베트남 간의 경쟁력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이 계속 이제 그 대외 개방, 외자 유치 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을 계속 펴놓은 이제 한 베트남 간의 경제 협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베트남 간의 경제 협력이 빠르게 늘어나려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양국 간은 일방적으로 이제 불리한 그런 지역이나 경제 협력을 좀 지양됐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해결해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양국 간의 협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기는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베트남의 캐치업 전략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양국 간에 대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개발 협력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협력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베트남이 고성장을 하면서 그 기준을 이미 졸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과 구축된 그런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제3국으로 삼각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협력은 방향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글로벌 경제가 워낙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맞춘 새로운 분야, 새로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들으신 대로요. 우리 정재환 박사님께서 짧은 말씀 속에 한 베트남의 경제협력 관계가 얼마나 또 크고 또 튼튼한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저도 특별히 놀란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이 자료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베트남의 수출량이 8%가 넘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10%고 일본이 9%입니다. 곧 지금 아마 일본을 능가할 것 같네요. 그만큼 베트남과의 관계가 좋고, 또 우리나라도 투자하는 게 또 베트남 전체 투자액의 26.7%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미 엄청난 이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크게 또 확대 발전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몽광 박사님께서 안녕하십니까. 국제영어대학원 다니고 한베트남어 전문통번역 학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황옥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베트남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현대문화 교육 방안에 대해 소고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왜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한 10년 동안 한국어 교육의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배우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지금 한류 연풍과 한국의 경제 실장으로 한국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학습자의 수도 되게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6년 한국어 학과 학생 수가 15,000명이고 한국어 학과 개설된 전문 대학을 2017년 23개교로 시작하여 2016년에 거의 30개교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그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한국 교육 교재를 보면 현재 대부분 언어적 기능, 읽기, 쓰기, 말하기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 교재의 문화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나 아직 많이 미흡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는 부분은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 수업
한국어 교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문화 특성이나 내용을 소개하는 것뿐이고 언어와 문화가 분리되는 그런 교육이 대부분이고요. 교재마다가 문화는 그 설명형의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사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한국 문화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학습자가 한국어 능력을 신장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교재 단원의 그 구성을 보자면 단원 맨 끝에 위치한 문화 항목들이 그냥 단지 덧붙여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 교재에서 이렇게 전통 문화에만 집중은 되어 있어서 현실 문화는 아직 많이 부족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등급화된, 위계화된 그런 문화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의 현대인 그런 한국 문화의 항목에 대해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현대 문화를 반영하는 내용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많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의 숙달도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는 그러한 문화 교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문화와 한국 문화를 그런 비교해서 문화 이해를 돕는 교재 구성이 개발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하는 주제 그 목표는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 돕는 현대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선행 연구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을 기존의 연구와 교재에서 실리 문화 교육의 분류과 항목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로 제가 실제로 가르치는 학습자 집단으로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실시를 하고 나서 광범위 한국 현대 문화 중에서 어떤 항목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정하는 항목은 어느 수준, 어느 학습자에게 어떤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한국 문화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은 한국 문화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교사나 교재를 통해서 학습 외에는 한국 문화를 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일반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 교육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베트남인 학습자로 인한 한국 문화 교재 따로가 없고 일반적으로 베트남 한국 학습자들은 교재에서 나온 글을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를 접근합니다. 지금은 베트남 대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 교재들이고요. 서울대학교, 연세대, 경희대, 교려대 그리고 이화여자대 등이 연세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경희대와 그리고 교려대의 어떤 한국 문화 항목이 실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초급에서 한국어 외에는 영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급 1에서 인사예절, 식사예절, 한국의 삶차림, 한국의 공휴일, 한국의 주요 전화번호, 한국의 명절, 한국의 전통미인, 서울의 박물관, 그리고 중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별명, 풍수지리, 속담 속의 떡, 그리고 관훈 삼재 등등 있습니다. 고려대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한국 문화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모두 영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초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인사 예전, 한국의 화폐,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의미, 한국인의 코칭법, 인터넷 공부회, 날씨과 생활, 한국의 여행지, 가족 코칭 등의 다른 쓰임, 외국인 위한 유익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중급 수준에 올라가면 한국의 소문과 관련된 속담, 지하철에서 물건을 놓고 내렸네, 맞선, 한국의 재미있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남성의 병역 의무, 한국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자주 하는 요리 등등이 있습니다. 고급에 올라가면요, 달라지는 한국인의 인생과 눈치로 알아보는 한국인, 한국에 의대하는 반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분석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살펴보는 주제들이 대부분 전통 문화에 집중이 되어 있고 현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서 역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테스트 분야도 적고 주제가 각 수준에 반복되어 있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문화와 비교하는 부분도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로 된 문화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그 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 유학을 오며 한국에 유학에 와서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 회사를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 회사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 문화도 주목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 현대인의 생활과 사고 방식, 한국인의 직장 생활 그리고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현대인은 어떤 항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현지 학습자의 그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한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도 어떤 항목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분류와 그리고 어떤 항목이 적합하는지 이게 선택은 하였고요. 네, 요구 조사를 실시하는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베트남어 한국 학습자는 전통 문화보다는 현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 문화 수업한 데는 주로 시청각 자료 통해서 배우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실시하는 결과이고요. 문화 수업 필요성, 한국 문화 알아보는 수단, 베트남 학습자들이 알고 싶은 문화, 베트남 학습자는 알고 싶은 현대 문화 등의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분류로 한국 문화 교육 항목을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문화, 정신 문화, 언어 문화, 예술 문화, 그리고 제도 문화입니다. 생활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명동, 가로수기, 남이섬과 같은 유명한 장소는 소개를 하고 지금은 신 커뮤니케이션 에센스로 어떤 상황인지 소개를 하고 대중교통 이용 방법, 쇼핑, 장보기, 직장 문화, 정신 문화 같은 경우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 한국인의 교육열,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언어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돌려 말하기, 신조어 등등 있고요. 예술 문화 같은 경우에는 힙합이나 영화는 드라마, 시트콤, 광고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 문화는 뭐 출산 전략 정책, 사교육 문제, 한국의 교육 제도, 쓰레기 분리수거 등과 항목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가르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2가지로 제가 여기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교재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원하는 것은 시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 플랫폼을 구성해서 수업 시간에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지 문화 수업뿐만 아니라 캠프 형식의 문화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문화 체험을 6시간 정도로 하고 총 12시간 정도 체험 시간을 가져다 보면 그 학습자는 문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직접은 해볼 수 있고 한 번에 다수의 학습자들의 체험 기회가 제공을 하게 되면 학습자의 긍정적인 반응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하는 그 항목들이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 재선정도 해야 되고 수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사의 부지런함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시청자 여러분, 쌀쌀한 겨울, 오늘이 입동입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따끈따끈한 국밥이라든가 또는 말입니다. 이 파래김 같이 말이에요. 이 입맛도 끄는 거 이거 김에 싸서 먹으면 아주 꿀맛이고 밥 한 공기는 뚝딱뚝딱 다 해치우잖아요. 특히 우리 DBS 동아방송 협업기업인 우리 중앙식품은 서해안 청정지역, 그 유명한 광천지역에서 나는 파래김이에요. 또한 이 중앙식품은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 수출을 하는 아주 모범기업이고 무역의 날에 500만 불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수출탑을 기록한 특별한 기업이에요. 이 특별한 기업, 또 우수 모범기업, 이 대통령상
수상업체의 8회김을 여러분 우리 협업기업의 협천기업의 제품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TBS 동아방송 협업기업의 중앙식품이 낸 대통령상 수상업체 이 8회김, 이 8회김을 구매하실 분은 010-7332-6363 010-7332-6363 우리 전용석 사무총장께 전화를 주시면 8회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전용석 사무총장의 친절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이 김,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이 8회김,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에 수출하는 이 김, 여러분 겨울에 김에 밥 싸 먹으면 참 맛이 좋습니다. 쌈 싸 먹듯이. 여러분 많은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제, 외교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문화가. 그래서 특히 문화는 정부 차원보다도 우리 민간인들이 더 큰 역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들으면서 한 베트남 문화가 더욱더 긴밀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할 또 그런 다짐들도 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저도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요, 토론 시간인데요, 이 코투라 통상팀장으로 계시는 고희재 박사님께서 주로 경제 문제와 하시겠고, 예, 우리 정겨원 박사님 말씀하신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투라 통상팀 팀장을 맡고 있는 고희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은 대통령이 30년 돼서 주로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이 우리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현지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하노이하고 호치민에 저희 무역관이 있었는데 하도 이렇게 교육 분야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3년 전에는 다낭까지 해서 지금 현재 3개 무역관 상소가 진출해서 우리 기업을 수출하고 진출 기업들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을 한 것은 주로 오늘 경제하고 문화를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경제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언급됐듯이 1991년에 양국이 수교가 돼서 올해가 30주년인데요. 그래서 정말 교육과 투자의 측면에서는 앞서 발표해 주셨듯이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무역 적자를 좀 겪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유무역 협정으로 FTA라고 있는데 한 아세안 FTA도 있고 한 베트남 FTA도 지금 2015년 체결해 있는 상황에서 요즘 올해 1월부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이라고 RCEP이라는 그런 또 추가적으로 아세안 국가 그다음에 한중일 해서 15개국이 FTA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양국 간 이런 경제 협력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교류와 투자는 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교육상 계속 말씀하셨으니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오늘 주제가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라는 그런 큰 주제다 보니까 양국의 이제 경제 협력에서 협력 유망 분야가 뭐일까 대해서만 우선 5가지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베트남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ICT 인프라에 먼저 양반 협력이 유망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도시 문제 해결이 슬슬 이제 경기 발전이 됐다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런 취했던 경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라든지 뭐 도시 홍수 방지라든지 우리나라 잘 되고 있는 도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게 아마 협력 유망 분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ICT 분야 전문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서 먼저 ICT 인프라가 먼저 양국 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 현명한 유망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라고 금융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핀테크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 쪽 인터뷰를 해봐도 베트남에서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낮은 핀테크 서비스 보급률이라든지 있지만 지금 베트남에서도 높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광대 인터넷 사용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핀테크가 앞으로 약간 협력하면 유망할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번째로 하면 스마트팜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형 스마트팜, 고급팜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출 모델을 좀 수요도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베트남 입장에서도 베트남 내 첨단 스마트폰 농법이라든지 공정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수출 가능한 생산 투자를 진행 중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이런 분야도 더 유망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장부라는 건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빠른 도시로 인구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행정 업무가 좀 과다하고 그동안에 사람이 했던 걸 좀 더 스마트하게 전자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 강점을 갖고 있고 베트남 정부도 2030년, 2025년까지 디지털 정보를 위한 전자정부 개발 전략을 공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좀 양권 앞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 스마트 그리드를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고 특히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도 협력을 해서 베트남 정부 단위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베트남이 계속 급속하게 성장하는 관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하고 베트남과 어떤 수준으로 봤더니 이렇게 사실 제가 그냥 임시로 뽑은 거고 수요져서 나머지 여우 말고도 개발 협력이라든지 언급되지 않은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건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25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셔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고혜재 박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코터라 이 무역투자진흥공사의 통상협력 팀장이시니까 우리 고혜재 박사님의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고 크죠. 그 역할 잘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요. 그리고요, 베트남 통신사 한국 지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정가이 번 선생님께서 문화와 관련한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포럼을 마련해 주신 박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통신사에서 지사장, 서울지사장 되는 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도 그 저기 때그 홍성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죠. 저도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공감합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베트남에서 현재 한국어 그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그 21개이고 그리고 학생 수는 19,000명 달했습니다. 그 1992년대 그 한국과 그 수교 관계 앞두고 그 비교하면은 한국어 그때 가르쳐 주는 학교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그 한국어 첫 세대에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학과는 14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기 한국 그 공부하는 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 저기 당시에 그 저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30년 지난 30년 동안 지금같이 모두 분야의 양국 간에 매우 활발하게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었어요. 여러분 언어 와 문화를 데리고 그 배울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또한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문화는 언어에 포함되어 있고 언어는 민족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리고 많은 그 독특한 문화의 특징은 교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그 한국 그 저기 협력 관계 그 저기 분야에는 우리 양국 간의 그 저기 경제 협력은 가장 그 저기 빛나는 분야이지만 공부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저기 세집도 튼튼하고 저기 장기적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면 그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 학생들에서 한국 그 공부 과정에서도 문화 교육도 많이 강조해 왔지만 그 저기 베트남과 한국 그 문화 관련해서 또 시간 보내주고 신중한 그 교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베트남과 한국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은 많다고 많이 말했는데 차이점도 많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그 홍보는 서로가 교류하고 서로가 그 이해할 수 있게 또 공감할 수 있게 그 저기 문화 교류가 무조건 추진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트남 그 학생에게는 소개하는 그 문화 소개하고 위해서 하는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 그 저기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한국 그 저기 사고 방식 그리고 직장 생활 여러 면에서 같이 그 저기 알려져야 그 저기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저기 따라서 그 앞으로는 그 우리 양국 간에 그 여러 세대가 학생들이 그 현대 한국 그 생활에 대해서 사고 방식에 대해서 공유 그 저기 그 할 수 있고 어울릴 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 그 특징은 이해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고 양국 간의 젊은 세대가 서로가 그 저기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되는 목표가 있으라는 것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그 문화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베트남 간의 이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시고요. 혹시 우리 정재환 박사님이나 황홍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30년 전에 처음으로 공부했을 때는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북한과 남한은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한국 선생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제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말씀할 때 꼭 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이고 그 정확한 발음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한국 사람들이는 베트남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수님도 있으니까 빨리 좀 꽂혀주고 베트남으로 좀 발음해주고 그리고 월남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발음이 서투른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월남이나 베트남 이러지 말고 베트남. 네, 베트남으로 잘 그래야 됩니다. 특히 몽골 같은 나라에는 몽고 그러면요 사온답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우리 전우 여러분, 특히 우리 전우들이 많이 오신데요. 베트남이라는 나라 정말 중요한 나라죠.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운 나라입니다. 다 저도 1년 있었는데 저는 저기 마침 있으면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은 조금 왜소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오늘 경제 문화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앞으로 더 긴밀해져야 됩니다. 이렇도록 되는데 우리 전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참전 전우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한백남 관계가 돈독히 되도록 하는데 함께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수천 아까 회장님 다른 것도 다 잘하셨지만 장학금 준 거 아닙니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박수천 회장님 하는데 좀 우리도 힘을 좀 보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공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늘 이 행사를 1부, 2부로 나눠서 하려고 했거든요. 1부는 포럼, 2부는 참전명예수단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이 자리에서 식사 끝나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월 14일 대통령께서 국민 초청 동행 간담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가서 대통령님한테 제가 즉석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 국민의힘 선거 공약에 참전명예수당을 35만 원에서 2배면은 70만 원인데 그걸 주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 지금 정기국회 예산국회에 와 있을 적에 예산이 3만 원으로 국가보훈처 기재부를 통해서 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된 거냐 좀 얘기해달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날 대통령께서 예산 순위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미처 본인이 그걸 챙기지 못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8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실장이 대통령이 잘못하신 줄 알고 아니 그 잘못됐습니다. 35만 원에 900명은 70만 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증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압니다. 70만 원이 아닌데 제가 80만 원 해드린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목소리 높여서 촉구 결의대회 할 일이 이미 10월 14일에 한 방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결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관계없이 그 부분에 아마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촉구 결의대회는 취소합니다. 취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소찬이지만은 저희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은 그 식권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가시다가 이쪽 대식당 거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좀 담소하시고 1시 가까운 상태에서 아마 시작이 점심 식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걸음 가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게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우리 기초가 해결이 안 됐는데 변곡을 해달라면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 그 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믿으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수천 총장님께서 우리 젊은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모든 수단도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현재 참전중앙에서는 이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 모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그에 대한 항의를 해주시고 오늘 박수천 총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요. 아까 내빈 소개를 한 분 빠진 분이 있습니다. 대한법률신문사 사장으로 계시는 황방만 우리 전우십니다. 오늘 이 책까지 준비하셔서 여러분한테 한 것씩 다 드렸는데요. 하여간 이 자리에 앉으시더라도 좀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한 번만